귀농귀촌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, 유한입니다. 많은 분들께서 꿈꾸고 계시는 귀농귀촌! 하지만요, 이 도시와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요, 이 불편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간단한 집수리에서부터 전기, 난방, 용접까지 스스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은데요. 이렇게 귀농귀촌인들에게 필요한 적정 기술을 알려주실 강사님, 성여경 강사님을 소개합니다. 강사님! 예,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 농촌에서 필요한 적정 기술의 이해, 이런 주제를 가지고 농촌으로 가는 길의 성여경입니다. 이 적정 기술이라는 게 농촌에 가서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생활에 제일 먼저 농촌에 딱 가면 닥치게 되는 건데, 의외로 귀농귀촌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빼놓고 농촌에 이제 진입을 하시거든요. 현장에 가시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. 왜? 농촌에서 일상을 사는데 꼭 필요한 기술들을 전혀 준비를 안 한 거거든요. 그래서 오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쭉 시간을 좀 나눠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째 시간입니다. 자, 적정 기술. 적정 기술이라는 게 뭐냐? 적정 기술. 아마 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, 아마 저 단어 자체가 이게 무슨 핵 기술도 아니고 무슨 적정 기술이 뭐요?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, 쓰일 곳에 쓰인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냥 적정, 아주 딱 맞게. 요 한국말이 적당이죠. 적당히, 적당한 기술, 이런 뜻이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적정 기술이라는 게 생활 기술을 얘기하는 건데,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이제 농촌에 가서 살아요. 근데 이분들이 생활 형태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니까 본인이 필요한 거, 이런 것서부터, 야, 이런 것까지 왜 만들었지?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여러분들 TV에서 무슨 이런 일이나 아니면 우리 동네 괴짜 이런 거에 보시면 그런 걸 막 만드시는 분들 계시죠. 농촌에 가시면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. 근데 이분들이 뭘 엄청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용접 좀 하고 전기 좀 넣고 뭘 하고 자르고 붙이고 이렇게 한 잡다한, 늘 우리가 옆에서 만나고 보던 기술들을 합쳐서 내게 필요한 기술로 생활에 맞게 만들어 놓는 거, 이런 걸 이제 적정 기술이라고 이해를 하세요. 그렇게 이해를 해서 농촌 생활 일상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과 그걸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결과물들, 이런 것들이 바로 적정 기술이라는 거구나,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별 적 없이 무난하게 이해를 하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. 자, 어느 토요일 날 철물점입니다. 이 토요일이 중요해요. 철물점에 귀촌인, 한눈에 봐도 귀촌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구나 하신 분이 딱 오셨어요. 왜냐하면 귀촌하신 분들은 우선 이렇게 선글라스를 딱 끼십니다. 왜? 농촌에 햇빛이 이제 강하니까 선글라스 딱 끼고, 그다음에 모자를 이렇게 쓰셔요. 그리고선 옷이 작업복이 전혀 아닌 그런 옷을 딱 입고 이제 오시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장에서 만나거나 이런 가게 같은 데서 봐도 귀촌하신 분이구나, 귀농하신 분이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. 자, 그 귀촌인이 이제 철물점에 딱 들어오셨어요. 저도 철물점에 있는데 딱 들어와서, 아저씨 굴뚝 주세요. 어떤 거요? 긴 거요. 굴뚝은 다 길죠. 어디 쓸 거고 몇 파이짜리예요? 지름이 얼마짜리예요?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. 몇 파이짜리예요? 어때? 우리 화덕에 꽂을 건데요. 글쎄 직경 얼마짜리 나니까요. 우리 집 화덕 구멍에 맞는 거 주세요. 이 주인이 난감해 하니까 그 여자분이 남편을 쳐다보면서, 여보, 우리 구멍 재왔어? 그러니까 그 남편분이 아주 너무도 해맑게, 아니? 자, 이런 일이 왜 벌어져요? 귀농귀촌 하신 분들은
철물점 주인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거라는 착각을 빠져요. 그냥 거기 가면 뭘 달라고 하면 뭐가 턱 주겠죠. 근데 사실은 이 굴뚝 하나만도 너무너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너무너무 여러 가지가. 아주 고강도를 유지하는 화목보일러 굴뚝서부터, 그냥, 재미로 꽂는 그 화덕에 꽂는 거, 뭐, 이런 것까지, 무슨 굴뚝, 하여간 굴뚝 종류만도 한 7, 8가지 있습니다. 농촌에 가시면. 근데 그냥 가서 굴뚝 주세요.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. 이게 귀촌하신 분들이 너무, 왜 도시에서 아파트는 다 만들어져 있는 곳에서만 생활하시다 보니까 너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.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오니까 농촌에 와서도 그냥 자기 생각 같은 줄 알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머릿속에 이 일을 어떻게 해서 이걸 어떻게 만들겠다는 게 없어요. 쉽게 얘기해서 완성도도 없고 진행과 순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때그때 쓰일 수 있는 이거를 하려면 어떤 도구가 필요하고 이 작업을 하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어떤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와서 아주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딱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농촌 생활과 이 적정 기술이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런 걸 되게 힘들어 하느냐면, 자,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 귀농하신 분들이 사시는 집의 형태가 아파트거나 또는 아파트가 아니어도 내부가 다 아파트형이에요. 아파트처럼 생긴 곳에서 생활들 하셔요. 근데 이 아파트라는 것은 내부만 관리하면 돼, 내부만. 외부는 내가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. 난 내부만 관리하면 돼. 그 내부도 단추 하나 누르면 시원한 바람 나오고, 수도꼭지 한번 돌리면 뜨거운 물 나오고, 이런 극강의 편리함 속에서 내가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기술이고 뭐고 이런 게 내 생활에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. 끼어들 틈이. 그렇게 살다가, 자, 어느 날, 아파트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, 부엌에서, 주방에서 부인이 부릅니다. 여보! 불러요. 가서 보니까, 여보, 그래. 여보, 이 싱크대에서 물이 새. 이거 어떻게, 수도를 잠궈도 물이 새잖아. 이거 어떻게. 싱크대에서 막, 수전에서 물이 막 칙칙칙칙 막 새요. 어떻게. 아저씨 불러. 아저씨 부릅니다. 관리소 아저씨를 부르던, 경비 아저씨를 부르던, 수리점 아저씨를 부르던, 대리점 아저씨를 부르던, 아저씨 불러요. 그럼 아저씨가 와서 다 해결해요. 여러분이 농촌에 가서 집을 하나 가지고 집을 가서, 똑같은 일이, 수전에서 똑같이 물이 막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. 어떻게, 아저씨 불러. 아저씨가 나요. 농촌에서는 아저씨가 나예요. 그런 거 고쳐주러 오지 않아요, 아무도. 농촌에서는 그걸 내가 다 고쳐야 돼, 내가. 내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으려면 농촌에 우리 집 지붕 꼭대기에서부터 들어오는 입구까지 내가 모든 걸 다 유지, 보수, 관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을 수 있는 그런 생활 기술, 적정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농촌에 집을 지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. 마치 게임하는 거와 또 비슷하게 생존 아이템을 많이 가질수록 훨씬 더 게임을 잘하고 편하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. 여러분들이 이거를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. 이걸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.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등한시하고 집져야 돼. 이것만 생각하시고 집을 덜커덕 지어놓으면, 자, 이 집을 어떻게 유지보수해요? 다 해놓은 사람들이 가고 나면 돈을 써서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농촌의 현실이 그래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내가 농촌에 가서 한번 생활해보고 싶다 그러면 내가 농촌 생활을 나 스스로 영위해 나가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지 반드시 이거를 짚고 넘어가고 이걸 공부해 주셔야 된다. 그리고 농촌에 진입하셔야 행복하게 사실 수 있어요. 걱정거리를 없애실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적정 기술이라는 게 뭐냐?
우선 새로운 도구는 이전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어야 돼. 그러니까 이게 뭘 새로 내가 만들었는데 예전 것보다 훨씬 비싸. 제가 이제 이거 한번 웃으면서 한번 시골에서 제가 이런 얘기해서 사람들하고 다 같이 웃은 경험이 있는데, 이제 낫 같은 거 또는 호미 이런 작은 조그만 이제 이런 것들을 챙기기가 되게 귀찮아요. 그것들을 챙기고 하려면은 늘 이렇게 뭐에다 가지고 신경을 꼭 써야 돼. 그러고서 밭에 가서 일하다가도 그걸 가지고 또 와야 돼요. 막 몇 개를 가져갔으면 가지고 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, 이게 이제 계속 뭐 다른 일을 하고 막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살짝 귀찮아.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했습니다. 이 호미가 사람을 따라다니면 안 될까? 그냥 내가 가면 호미가 따라오는 거예요. 내가 단추 하나 딱 누르면 호미가 이렇게 따라와, 나를. 안 될까라고 생각했더니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. 그거 얼마에 팔 건데? 아, 그렇구나. 호미 3,000원이면 사는데 이게 뭐 30만 원이야? 아무도 안 사잖아요. 이런 겁니다. 경제적이어야 돼요. 그리고 규모가 점점 커지면은 불편해지는 거예요. 더 작아야 돼요. 그리고 예전 기계로 이거를 했을 때는, 그러니까 쉽게 해서 손으로 쓰는 톱으로 뭐 5cm 되는 나무를 잘랐을 때는 시간이 5분 걸린다. 근데 전기 톱으로 이걸 자르면 시간이 1분도 안 걸린다. 이러면 효율이 좋은 거잖아요. 자, 이렇게 효율이 좋으면은 적정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, 효율이 좋다고 해서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요.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. 전기세도 나야 되고, 이 기계값도 비싸고, 이거를 서로 내가 잘 맞추셔야 돼요, 밸런스를. 에너지가 조금 더 들고, 지출이 좀 있더라도, 시간을 훨씬 줄여서 해야 되느냐, 작업을 여러 가지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되느냐. 자, 그냥 오늘 이거 한 개 자르고 안 해요. 오늘 이거 한 개 자르고 안 해요. 그러면 그런 기계를 살 필요 없고 그냥 톱으로 잘라. 그냥 슬슬 시간이 가거나 말거나 자르고 나서 할 일도 없잖아. 이런 겁니다. 이거를 서로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. 그리고 자연 에너지를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제 되도록 에너지 비용이 덜 들게. 그리고 뭔가를 만들었어, 내가. 근데 이걸 나 아니면은 아무도 수리를 못 해. 기계는 이제 쓰면 소모가 돼서 고장나게 돼 있는데, 나 아니면 아무도 못 써. 이런 거면 그건 기술이 아니에요. 왜? 아무도 안 쓰거든요, 그 기계를. 그러면 전파가 되지 않는 거는 기술이 아니에요. 그냥 나 혼자 알고 있는 거지. 그런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. 그래서 누구나 수리할 수 있고, 편하게 구입할 수 있고, 이런 게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자연을 보존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죠. 그 기술로 인해서 자연이 망가지거나 이러면은 오히려 그 기술이 아니죠. 인간을 더 나쁘게 하는 거니까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적정 기술은 훨씬 더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있으면서 싸고 편해야 돼요.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적정 기술이라고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우선 뭐 재활용이나 뭐 이렇게 하고, 그다음에 요즘 뭐 얘기하는 물레방아 같은 게 옛날에 다 정말 적정 기술이었거든요. 물의 흐르는 힘을 이용해서 쓰는 거, 방아, 어려운 거 이런 걸 다 하고, 이런 걸 요즘 현대 사회에서도 다시 한번 되돌려서 사용을 해보자. 이게 도시에서는 되게 하기가 어려워요. 뭐 층간 소음도 있고 사람도 많고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. 하지만 농촌에서 이런 걸 해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귀농귀촌에서 이런 걸 준비하는 한편, 이런 걸 만들어 가서 또 새로운 기술을 내가 만드는 것도 귀농귀촌의 큰 행복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정 기술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. 내가 사용도 하면서 남들에게도 더 행복을 전파할 수 있는 기술, 그걸 적정 기술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 강의 잘 들으셨나요? 이번 강의에서는요, 적정 기술이란 무엇인지,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다음 이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농촌에선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